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요일은 폭락하자마자 자사주 쓸어 담은 세계 유일 반도체 대장주 공개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검은 월요일이다, 검은 금요일이다 그러면서 증시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었는데, 분명한 건 뭐냐고 하면요, 오늘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외국인이 뭐한다, 한국 주식을 9개월 동안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명히 최근에 계속해서 증시가 안 좋다, 빠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맨날 말과 다르게 외국인은 매도하고 도망간다라고 했는데, 정말 보니까 9개월 동안 사실상 외국인은 뭐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하루를 봤을 때는 외국인이 매도를 했을 수 있었지만, 월별로 몇 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월별로 그 전체적인 이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이 뭐하고 있었다? 9개월 동안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반도체 업황 기대감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보면 이게 9개월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언제냐고 하면은 바로 이제 11월입니다. 11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11월부터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 사실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거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이때부터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풀로 매수했던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 때문이다, 바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 때문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월 달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작년 11월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던 거고, 그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풀로 다 매수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금리 인하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건 사실상 뭐였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도체,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하면서 여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외국인이 풀매수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면서 반도체주를 매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상 지금 이번 연도까지, 그러니까 9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은 지금 그냥 반도체만 올인하고 있다고 봐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 보면 알겠죠. 삼성전자도 역대 최대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금리 인하와 함께 반도체주에 투자하고 있다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얘기했던 게 금리를 얼마나 빨리 내리냐에 따라 가지고 반도체주가 빨리 웃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런 걸 생각하면서 외국인들은 11월, 12월, 1월, 2월, 3월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금리 인하가 계속 딜레이 되니까, 일단은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 딜레이 되니까 계속해서 사 모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 반도체 섹터를 올려놨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사 모은 거지 올라간 건 아직은 없어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AI발 모멘텀이고 AI 특수 때문에 올라간 거고, 중요한 건 뭐다? 사실상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 모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조업이라든지 AI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투자가 어디로 들어간다? 반도체라든지 전력 설비 등으로서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빠르면 빠를수록 반도체주들이 웃는 시간은 빨라진다 했던 거였고, 아직까지도 금리 인하가 뭐라고요? 9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도 뭐다? 금리 인하에 따른 특수는 아직 뭐였어요? 특수는 노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반도체주들이 아직 금리 인하가 일어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아직도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주워 담고 있지만 개인들은 뭐한다? 개인들만 말도 안 되게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쓸어 담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우리도 그만 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 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 반도체 자꾸 사람들이 끝났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반도체에 있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반도체가 절대로 끝나지 않은 이유는 아까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던 뭐 때문이다. 이 반도체가 지금 올라간 거는 AI 특수에 따른 슈퍼 호황급 실적이 나와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서 이 삼성전자라든지 SK라든지 이런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 또 뭐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실적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내년에는 역대 최대를 깰 것이라고 얘기하는 만큼 지금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HBM이라든지 이 그 AI 반도체 이 특수에 따른 실적으로서 뭐가 된다? 반도체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뭐 기술주들 차익 매물이 나온다, 이제 수익 실현이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아직 차익 매물이 나올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방금 얘기했던 이 실적으로 이미 올라간 상태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던 건 뭐였다? 이 금리 인하였던 거거든요. 금리 인하. 금리 9월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투자가 이제 지속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투자에 따른 이제 금리 인하 반사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원래 외국인이 기대하고 있던 금리 인하에 따른 반사이익 파동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타이밍에 반도체주들이 한 번 더 치고 가기에 좋은 타이밍이 뭐냐고 하면은 이제는 뭐 한다? 여당과 야당 모두 뭐 하겠다? 반도체 특별법 발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좋아요. 이 시장에서 반도체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털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경기 침체 공포라고 하면서 개인들 신나게 죽여놨더니 단 일주일 만에 뭐라고 합니까? 경기 침체 실업 이 실업률식 실업률 수당?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거를 지급 신청을 봤을 때는 심한 만큼의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경기 침체가 과했다라고 하면서 개인들만 손절치고 또 뭐 했습니까? 개인들만 손절치고 외국인들은 열심히 주워 담았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뉴스 봐도 아시겠지만 이번 하락에서 개인들 반대 매매라든지 신용 물량이 엄청나게 역대급으로 단일 물량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다? 오히려 반도체 업계에 대한 호황기 이게 개인들만 털린 상황에서는 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시장에 자꾸 뭘 기대해 볼 수 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다?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라는 거예요. 슈퍼 사이클. 그래서 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했기 때문에 임원들 역시도 지금 뭐한다? 이 삼성전자를 대거 다시 매수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이 다시 들어온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럼 삼성전자를 사야겠네요 라고 또 얘기한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제 방송을 오래 봤으면 제가 진짜 많이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배 올라가면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준 몇 배 올라갑니다. 20배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국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많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사셔도 괜찮아요. 내가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통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봐야겠죠. 그럼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통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냐고 하면은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따라오는 꼬리표가 있어요. 뭐가 있냐고 하면요, 바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장비에 대한 국산화율입니다. 자꾸 이제 우리가 국산화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중국을 많이 제재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예전부터 나왔던 게 슈퍼사이클 이야기만 나오면은 국산화율이 20%밖에 불과되지 않기 때문에 뭐 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나왔을 때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장비,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집중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스스로가 더 키워 나가자 뭐 이런 거겠죠. 지금 보다시피 핵심 장비 대부분이 핵심 장비 대부분이 외국 업체 독점이기 때문에 이 외국 업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게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 코로나 때도 문제가 생겼던 게 뭡니까? 공급망의 붕괴죠. 코로나 때 공급망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섹터들도 어려워졌던 만큼 사실상 이 공급망을 탄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국산화가 정말로 필수적으로 따라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과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 개발에 있어서 생태계 강화한다고 하면서 뭐 한다? 이 중소 팹리스 성장 돕고 국산화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합니까? 이 국산화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 게 삼성전자죠. 그래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또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국산화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들이 또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이 바로 이제 다원 넥스뷰라는 종목이에요. 보다시피 뭐라고 합니까? 삼성과 SK 하이닉스 납품하고 있고요. 전 세계 유일하게 일본의 1만 개 탑친 본딩하는 등 이 테스트 장비, 여러분들 좋아하는 HBM 테스트 장비 국산화의 주역이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실적 같은 경우도 올해 264억의 목표를 두면서 전년 대비해가지고 올해 매출 전년 대비 이미 148% 증가시키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올해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 상승의 탄력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운 넥스뷰 같은 경우는 차트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 상장되자마자 사람들이 이 종목이 뭔지도 모르니까 지금 죽고 있긴 한데 이 구간에서 저는 열심히 잘 주워나가면은 충분히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와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원 넥스뷰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가격 전략도 중요한데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하단에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과거의 JMB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9,000원까지 분할 매수, 목표가 2만원 잡아드리고 9,000원에서 2만원 딱 터치하는 거 보이시죠? 가격 전략 깔끔하게 잡아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단기 종목 같은 게 필요하다 하신 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주식강태공이라고 어플을 검색해보세요. 검색을 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단기 종목 매일 업로드해드려요. 업로드해드리고 있고 옵티코어 같은 경우도 업로드해드리자마자 당일에 바로 상한가 갔죠.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